안녕하세요. 고품격 주식수다 발빠른 시황의 이소구입니다. 오늘 기분 좋다 마른 하루였던 것 같네요. 하지만 당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여러분들도 이해를 이제부터 하셔야 돼요. 주린이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거 왜 그랬을까? 아침에 좀 많이 올라가는 듯 하더니 미끄러졌어.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오늘 특별한 요인이 있었나 하나씩 살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상승 출발해서 더 많이 올라갔죠. 화면을 보면은 오늘 흐름 자체만 놓고 보면은요, 상승 출발해서 더 많이 올라갔다가 줄줄줄줄줄줄 빠지면서 끝났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죠. 주변 증시 상황을 보면은요, 지금 아직까지 중국 증시 끝나지는 않았지만 중국 증시 지금 1.8%, 우리나라 장중에 1.6% 상승했었어요. 일본 증시도 나름 양호하고 신고점 계속 돌파하고 있고, 대만 증시 나름 괜찮았어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증시 왜 그랬을까? 상승하다가 밀렸거든요. 미국 증시 상승,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의 급등세를 보였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상승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니까 따라서 올라가는 듯 하다가 쭉 밀렸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니까 장 초반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쭉 올라갔고요. 산업재 섹터라고 해서 건설 기계라든가 자동차 섹터도 오늘 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은행주들도 올라갔다가, 근데 오후에 다 밀렸단 말이죠. 이거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께서는 꼭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요, 연휴, 특히 설 명절, 추석 명절 앞두고는 약간 매수세가 위축이 돼요. 그래서 강하게 올라가지를 못해요. 요거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 요인이 더 중요한데, 내일이 옵션 마감일이에요. 그런데 연휴 바로 앞날이 옵션 마감일이네? 이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지. 그래서 약간 밀린 상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수급 동향을 보면은 딱 나와요. 그 답이. 여기 보시면은 지금 코스피 거래소예요. 연기금 2200억 매도, 외국인 2200억 매도, 기관이 샀다고 하는데 금융투자 위주의 매수죠. 개인 매수예요, 다 결국에는. 그런데 쭉 밀렸죠. 여기서 하나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한번 보면은요, 시간대별로 보면은 장 초반에는 외국인과 연기금이 매수였어요. 잠깐 조그맣게 해놓고 볼게요. 우리 다 같이 보기 위해서. 이거 보세요. 외국인 매수였죠. 연기금도 매수였어요. 나름 꽤 많이 매수했어요. 나름 1300억 매수 외국인, 기관도 800억, 1500, 외국인 1500억, 연기금 700억까지 매수를 했었다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매도가 돼버린 거죠. 외국인 연기금. 수급이 매수였다가 얘네들이 매도 때리면서 밀렸어요. 이거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 옵션 마감일이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렇게 프로그램 매매가 많은 것은 바로 이러한 요인이죠.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3100포인트 전후의 박스권이에요. 요랬을 때 내일 변동성이 무척 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래쪽일 가능성, 일단 제가 보기엔 60%, 위쪽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반대로 포지션을 짜면서 밀어 올릴 수도 있어요. 외국인 기관이. 그럴 경우 윗방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랫방향 6, 윗방향 4, 확률상으로는 약간 변동성이 아래쪽으로 흐르면서 좀 조정 줄 수도 있다. 왜? 또 그 다음날부터 연휴잖아. 물량 덜고 가고 불확실성 줄이고,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징주 하나씩 살펴보죠. 빼놓지 말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했는데 삼성전자, 어허, 이게 웬일입니까? 보시죠. 상승해가지고 출발해서 2%까지 올라갔다가 오히려 어저께보다 더 낮게 마이너스 마감을 했어요. 이거 제가 근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만기 전까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지수랑 거의 변동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영향권에 있고요. 당분간 탄력 있게 움직이기 힘들어요. 여기에서 매수했었던 개인들의 매수의 매물화가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여기서 급락을 할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특별한 이슈가 있었나 하나씩 살펴볼게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뭐 추가적인 특별한 이슈, 뭐 뉴욕과 애리조나 공장, 반도체 공장 유치전에 나섰다, 뭐 그런 부분. 그리고 일본과 대만 반도체 회사들이 서로 연합을 구축해서 삼성전자와 전쟁을 벌이겠다. 이거는 뭐 나름 부정적인 요인도 될 수는 있죠. 근데 그렇게까지 워낙 지금 기술도 그렇고요. 워낙 삼성전자가 선두권에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비메모리 쪽에서 TSMC 지금 따라가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죠. 성장 속도 있어서 그렇게까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영향은 아니에요.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여기에 SK 하이닉스 더불어서 얘기하면 상승 마감했지만 장중에 4%까지 상승했었거든요. 밀리는 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아직까지 물량 소화. 여기서의 개인 매수의 그 물량 소화 과정을 좀 더 겪어야 된다라는 거. 좀 중기 장기적으로 보신다라면은 좀 지겹더라도 가져가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 현대차, 기아차죠. 특히 기아차. 네, 어제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기아차 결국에는 애플카와의 관계 문제인데요. 서로 협상 중에 밀당을 하는 거라 그랬죠. 같은 맥락에서 오늘 특별한 이슈 보시면은 어제의 그 흐름 해석이 분분합니다. 현대차, 기아차, 애플에 묻혔던 펀더멘털 개선에 주목하자. 즉 이슈가 무너졌으니까 기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 회사 자체만으로도 좋다. 한국투자증권에서 그래서 급락하면 매수하자라는 관점인데, 저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 애플과 현대차, 기아차 협력 안 한다, 이러한 부분. 하지만 애플카 공시 악재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 정도 선이에요. 결국에는 저도 현대차, 기아차 성장성, 그리고 지금 전기차뿐만이 아니고 내연기관 차에서도요, 세계 점유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요. 다른 유럽 회사라든가 미국, 일본 회사 다 지금 실적 별로 안 좋은데 얘네들 좋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좋긴 좋은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지. 얘네들도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괜찮아요. 실적 발표 나왔는데 영업이익률 5.4%. 이 정도면은, 자동차 회사가 5.4%면은 좋은 쪽이에요. 그리고 기관에서 애플 없어도 기아차 이 정도면 펀더멘탈 튼튼하다, 11만원 제시.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여전히 여기서도 너무 그렇게 쫓아서 잡고 그러지 말라 그랬죠. 박스권이에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뭐가 안 나오고 오히려 악재가 나왔죠. 근데 그러면 떨어지니까 여기서는 뭐가 있을 거냐. 저는 이 정도 선이면 그 악재 반영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8만원대 초반, 여기는 오히려 매수 조건, 그래서 박스권으로 흐름을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현대차도 잠깐 보죠. 같은 맥락이에요. 오늘 근데 장중에는 기아차 2.8%까지 올라갔었고요. 현대차 상승 마감했어요. 더 안 떨어지죠? 박스권 흐름이라고 보시고요. 가지고 계신다면 뭐 나쁠 거 없습니다. 하지만 좀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는 거.
이 악재로 인한 매물화가 됐더라는 거, 물린 사람이요. 최근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하든가 아니면은 기간이 좀 길어서 다른 것이 올라가서 얘가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격 메리트가 생겼을 때, 네, 그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LG전자가 특징 중입니다. LG전자 좋아 보여요. LG전자 좋아 보여요. 한번 보죠.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롤러블, 예, 여기 유뉴스 LG전자 롤러블 TV 무단 도용한 중국 스카이웍스 결국 사과했다. 여기 이제 뉴스로 한번 나왔었는데 롤러블 TV, 예, 그거 짝퉁이 한번 또 나왔죠. 특허권 문제로 해서 또 막 저거 하니까 그리고 미국 최대 주방 욕실 가전회에 참가한다. 신제품 대거 주유품. 가전에서는 LG가 역시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실적이죠. 실적에 대한 밑그림이 나왔는데 1분기에 가전에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이 전장부품 쪽, 전기차 모터, 특히 모터 쪽 생산 라인이 아주 잘 돌아가는 거는 뭐 분명해 보이죠. 연휴에도 없대요. 설 연휴도.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주가에는 분명히 반영돼요. 근데 얘도 여전히 박스권이에요. 근데 박스권 하단부에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긍정적으로 접근할 만한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셀트리온 한번 볼까요? 오늘 검색에서도 많이들 검색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셀트리온 올해 뭐 좀 말씀을 드리면요,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오랜만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님이 한마디 했는데 항체치료제 변이 대응 연구 중이다. 근데 조건부 승인이 지금 나왔죠. 예, 변이 치료제 말고 치료제. 그거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특별한 상승을 할 때는 특별한 어떤 이슈,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더군다나 제약바이오주는요, 펀더멘털로 가는 게 아니야. 올라간 것도 결국에는 11월 달에 올라갔었던 바로 이것도 그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빠졌다가 다시 올라간 것도 그것 때문에 올라갔고, 그것이 노출되는 순간 저는 여기서 매도라 그랬죠. 여기서 매수라 그랬고요. 다들 여러분들 아시죠? 박스권 흐름으로 이 종목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래서 대형주, 기존 주도주는 박스권 흐름 안에서 좀 이어나갈 가능성,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제가 말씀드렸었던 2등주, 3등주 혹은 중소형주들이 시세 탄력을 내면서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하고 매매를 해야 되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에 주도주 점검 좀 자세하게 한번 해볼게요. IT와 자동차, 전기차, 예, 거기에서 간략하게 간략하지만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